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요금 반환청입니다. 보세요. 이 우편요금 등의 반환 청구입니다. 근데 우편요금 반환 청구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세요. 우편요금 등은 우편 서비스의 대가로 납부한 것이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송인에게 반환해준다. 사서우체통 사용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수수료 전에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우편관세의 잘못으로 과다 징수한 우편요금 등은 해당 우편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편요금 등을 납부한 우체국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다음 반환금은 현금이나 우표로 반환할 수가 있다. 바로 몇 번입니까? 요 1번이죠. 이거는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우편도 서비스입니다. 우편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어. 이게 또는 과다하게 요금을 징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300원 받아야 할 것을 500원 받았습니다. 과다 징수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부당이득이잖아요. 이게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편입니다. 우편은 어느 정도 이런 국가가 운영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당연히 우리가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주는 게 맞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지만은 우편법에서는 만약 이거를 그대로 돌려준다면은 일이 엄청나게 많다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업무 수행에 막을 수 있다 하는 거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사업은 바로 상당히 신속하게 뭔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편 요금을 과다 징수했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예를 들어 만약에 등기취급 요금을 받고 나서 등기취급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맞지 않는다. 바로 이거를 돈을 다시 반환해주지 않는다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반환해주는 게 원칙이 아니고 바로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만약 사수우체통 사용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다가 이것을 여러분이 해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해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담보금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수우체통은 내가 사수우체통을 만들어 놨고 집배원이 오면은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차감하도록 내가 이제 담보금 미리 내놔놓고 거기서 집배원이 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한 거리에 따라서 돈을 차감시켜 가는 겁니다. 차감시켜 가다가 내가 사수우체통 사용 계획을 종료한 겁니다. 해지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이 있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돈을 30일, 그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을 수가 있다? 이건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우편관사가 잘못해 과다징수했어. 과다징수.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우편 요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에 그 징수한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죠. 바로 요금 낸 우체국에다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환금은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뭐로 줄 수도 있어 우표로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이제 현금이나 우표도 가능한데요. 혹시라도 이러면 손해배상이라든가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그 손해배상이라든가 손실보상금은요 우표로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우표로는 주면 안 되고 뭐로만 줘야 돼? 100%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현금으로 이게 이 수표라든가 이런 건데. 무조건 뭘 한다?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입니다. 당연이란 말이 아니고, 이건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안 주는 게 원칙이다. 안 주는 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편요금 등의 반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우편요금 반환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 해당 사항을 적은 후 바로 봉투 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우표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청구에 보관 중인 우표로 청구인에게 반환 금액에 해당 우표로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청구 담당 직원이나 반환금 등에서 반환 후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받는다.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접수 당일 우편관세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아니한 우편물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우편요금 등을 반환해 준다. 바로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이게.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편요금을 과다 징수했던 어떤 간에 이것을 바로 이게 반환해달라고 여러분 청구서를 작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 사항에 대한 청구서 양식 있잖아요. 해당 사항을 양식을 해서 작성한 후 이제 그다음 점검으로 이 봉투라든가 이런 등을 제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표로 교부하든 아니면은 뭡니까? 현금으로 주든 간에, 현금으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주든 간에 일단 영수증을 받는 것도 같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보세요. 이 창구에서 청구인에게 그 우표로 주는 경우는 창구에 보관된 우표로 그냥 주면 돼. 근데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우표 대신에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창구 담당 직원이 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누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원이 아니고 지출관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지출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출관이 맞나? 지출관이 이게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금으로 반환금 등에서 지출관이 지불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됩니까? 영수증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접수 당일. 그럼 이제 보세요. 우체국에서 접수했다가 접수를 취소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럼 접수를 취소했다는 것은 바로 취소해서 발송이 완료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우체국에서 집중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거를 하지 않았다. 그 발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까지 집중으로 가지 않았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접수했다가 뭐 한다는 뜻입니까? 취소했다는 뜻입니다. 접수했다가 취소. 그래서 요 경우는 당연히 뭡니까? 요금 등을 뭐 해줘야 돼요?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런 건 맞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는 청구 담당 직원이 아니고 누가 지출관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럽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국내 통상 당일 특급 우편물이 접수한 다음날 14시에 지연 배달되었을 때에 지연 배달에 대해서 배상금의 종류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예? 등기 취급 수수료, 국내 특급 수수료, 그 다음에 우편요금 및 등기 취급 수수료, 우편요금 및 국내 특급 수수료. 바로 2번이죠. 이거는요, 보세요. 당일 특급이야, 당일 특급. 이게. 그럼 이제 당일 특급이다 보세요. 그럼 당일 특급 같은 경우에 접수 당일 몇 시까지입니까? 20시까지죠. 그럼 보세요. 접수 당일 20시까지야. 20시까지 배달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시 배달을 목표로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요 20시를 넘습니다. 넘어서 배달하지만 뭐가 된다? 배달하게 돼. 이건 이제 바로 무슨 배달해야 된다? 지연 배달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20시를 넘어가면 이게 뭐가 돼? 지연 배달이 돼. 그럼 지연 배달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연 배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요 20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요 그날 24시까지는 지연 배달되어도 맞지 않는다? 바로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접수 당일 20시까지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20시부터 그날 24시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지연 배달은 맞지만 손해배상은 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접수 다음 날이잖아. 그럼 접수 다음 날 몇 시까지? 바로 20시까지잖아. 그 접수 다음 날 20시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접수 다음날 14시니까 20시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요 경우는 뭐 만다? 특급 수수료. 그럼 이게 바로 특급 수수료만 뭐 해주면 됩니까? 이게 손해배상 반환해주면 됩니다. 지연 배달로.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날, 그 접수 다음날 20시를 초과했다 하는 거야. 그럼 20시를 넘어가가지고 이 배달돼서.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우편 요금도 뭐 해줘야 되고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편요금과 국내 특급 수수료를 다 뭐 해야 된다? 바로 손해배상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요금에 대한 당일 특급은 접수 당일 몇 시까지? 20시까지 배달 완료해야 되는데 20시에서 24시까지 배달이 되어서 배달되었지만은 이거는 지연 배달은 맞지만은 뭐 하지 않는다?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다음날 20시까지는 뭐하고
특급 수수료만 배상하고 그 다음날 20시를 넘어가지고 배달을 완료했다면은 바로 뭐까지? 우편 요금까지 손해배상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서는 아직 그 다음날 14시니까 20시 전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만 해주면 돼? 바로 여러분들이 특급 수수료만 손해배상하면 됩니다. 특급 수수료만. 그 다음에 국내 우편물의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우편관서가 우편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우편물에 끼친 세든 손해를 우편관서가 물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우편물 중에서 준등기는 분실 시 5만 원을, 등기 취급은 분실 시 10만 원을 최고 상한으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당일 특급 통상 우편물은 분실 시 10만 원을 최고 상한액으로 실손해액을 배상하고 지연 배달의 경우 D 플러스 1일 0시부터 20시까지는 배달본 우편 요금 플러스 국내 특급 수수료를 배상한다. 당일 특급은 소포편물은 분실 시 최고 50만 원을 상한액으로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거죠.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죠. 이건 여러분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앞에 문제에서. 그러니까 당일 특급 통상우편물은 분실했을 때는 최고 상한액이 뭡니까? 바로 10만 원을 최고 상한액을 해서 실제로 손이 난 액수를 만다 배상하는 건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분실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지연 배달되죠. 그럼 지연 배달은 보세요. D 플러스 1이야. 접수 다음 날이잖아. 그럼 접수 다음 날 몇 시까지야? 20시까지죠. 그럼 접수 다음 날 20시까지는 뭐만 배상한다? 바로 우편 요금은 빼고 뭐만? 국내 특급 수수료만 만닥했어요. 배상한다 배웠죠. 그래서 국내 특급 수수료만 배상하고 만약에 그 다음날 D 플러스 1일 몇 시? 20시를 경과해서 20시 이후에 만약 했다면은 뭐까지? 우편 요금 플러스 국내 특급 수수료를 뭐 해야 됩니까? 다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답이 이제 바로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맞죠. 이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손해배상 제도에서 그 손해배상 금액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외워둬야 됩니다. 특히 우편에서는 뭐 전부 다 암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암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뭐 하면 돼요?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그 다음에 20번 보세요. 국내 우편물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은 겁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배상금 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할 때는 소멸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당일 우편물을 접수한 관서 및 배달 관서에서 발송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손해배상 금액은 한도액은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보험소포는 신고가액을 배상한다. 신고가액을.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이다. 그러면 옳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보세요. 이 손해배상액은 바로 여러분 한도에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통상우편물이다. 통상우편물 같은 경우에 보세요. 우리가 얼마를 한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등기 취급하면 10만 원을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한도액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죠. 한도액을 정점으로 해서 실제로 뭐한 거, 실제로 손해, 그럼 실제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취급했어요. 만약에 뭐 안심소포든 뭐든 간에 보험 취급해서, 보험 취급했을 때는 뭐다? 보험가액을 뭐다? 배상액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화등기가 100만 원 하면 100만 원을 보험 등기에 들었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취급한 것은 무조건 뭐나? 보험 가액이죠. 그 보험 신고 가액을 배상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것이죠. 1번에 틀렸습니까? 손해배상 결정서가 와서 결정서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쉽게 말해서 손해배상 얼마 해주겠다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결정서를 받았어. 그러면 결정서를 그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간입니까? 5년간이죠. 이거는 상법이에요. 상법. 그럼 여러분들 상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상행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도 이게. 그래서 상법에서는 얼마? 5년이죠. 그래서 5년간 돈 찾아가지 않으면 뭐다? 이거는 소멸시효가 되죠. 이게. 그래서 다줄 수 없다. 5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들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발송인만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자가 두 사람 있잖아.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성의를 받은 누구? 수취인이죠. 구별해야 됩니다. 국제우편에서는요, 도착하기 전까지는, 배달하기 전까지는 누가? 발송인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달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수취인이 청구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내우편에서는 아니죠. 국내우편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다? 발송인이야. 발송인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송인 또는 발송인은 뭐 받아? 성의를 받은 누구도 가능하다. 수취인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이 아니고 발송한 달부터 몇 명이니까 1년 이내죠. 그래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는 발송한 날로부터 얼마? 1년 이내입니다. 이게 다음 날이 아니고 발송한 날이야. 그래서 이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국내 우편물이죠. 국내 우편물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배상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발송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기는 경우나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생긴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우편번호의 잘못, 표시라든가 수취인 부재, 전제 지변 등에 의한 지연 배달은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우편물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편물 수취를 거부하고 신고해야 된다. 따라서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취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바로 옳지 않은 거니까 얼마요? 1번이죠. 앞 문제에서도 설명했죠. 발송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했죠. 그 발송인 또는 누구? 발송인의 성의를 받은 누구? 수취인이 바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가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발송인이 아니고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성의를 받은 누구? 수취인 되야죠. 두 번째,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들 잘못한 것은 손해 생기는 뭐 하지 않는다? 손해배상하지 않죠. 또는 그 우편물의 물건의 성질 결함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김치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싱싱했다가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김치가 식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그 물건의 성질 결함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배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는 천재지변 같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냐? 배상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편물을 잘못했다. 이런 것은 당연히 뭡니까? 지연 배달에 들어가지 않겠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면 수취하면 안 됩니다. 수취를 뭐 해야 돼? 거부해야 돼. 만약에 정당하게 수취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할 수가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포장에 그 뜯긴 흔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무게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뭐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까?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편물 손해배상입니다. 우편물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은 것. 수취 거부 우편물의 외장이나 무게 이상 유무 등을 검사하여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취 거부자에게 손해 검사에 참관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손해배상의 청구 기한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2년이다. 손해배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은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우체국 금융창구를 통해서 청구 수령할 수가 있다. 바로 뭐요? 1번이죠. 이게 이겁니다. 일단 보세요. 수취 거부 우편물에 외장이라든가 무게 이상이 있어. 확인해 보니까 이상 유무라든가 해가지고 여러분 외장에 뜯긴 흔적이 없다든가 무게 이상이 없으면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했죠. 이게 이런 것을 보니까 이상 유무라든가 등을 검사해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손해가 깨진 것 같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되면은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며칠 안에 15일이죠. 그래서 바로 15일 안에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거부한 사람을 불러야 돼. 근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손해검사에 뭐 해가지고 참관해가지고 직접 같이 뜯어보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말한다. 여기에 수치 거부자에게 참관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손해검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맞죠. 그래서 이건 그 수치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입니다. 맞아요. 옳은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에 틀리냐? 손해배상 청구기한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에 발송한 날로부터 시작해 몇 년이라고 했어요? 1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배상 청구기한은 우편물을 만날라고 계산해가지고 발송한 날로부터 얼마? 1년. 다음 날이 아니야. 일단 날부터 1년.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거 있을 때는 손해배 결정서를 받은 다음 날이 역시 받은 날입니다.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이죠. 6개월 안에 뭐 할 수가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몇 개월이야? 3개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손해배상 결정서가 왔다 하는 거야. 그럼 손해배상 결정서는 나는 원하는 것이 만약에 100만 원을 손해배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체국에서는 50만 원을 손해배상하겠다고 결정서가 나한테 왔다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결정서입니다. 그 결정서를 받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이죠. 3개월 안에 뭐 할 수 있다? 다시 법원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체국 너희들은 못 믿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법원에다가 정식 재판을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은 결정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3년이 아니고 뭡니까? 이건 5년이라고 했어요. 5년 안에 돈 받으러 갈 수 있다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100만 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다음 100만 원에 결정이 됐어. 그럼 결정된 그 돈은 내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가지고 얼마? 5년 안에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5년 안에 이게. 그래서 5년 동안은 내가 5년 만약에 경과되면은 뭐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상거래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럼 상거래에서 이루어졌던 상법상에는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5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년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심사가 끝나면 감정기관의 의견이라든가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고 손해배상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다. 손해를 배상한 우편물은 배상 우체국에서 반송물로 우편물로 처리 방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 다음에 검사 결과 손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손해검사 조서 한 통은 우편물과 함께 수치 거부자에게 보내고 한 통은 해당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해당 손해배상에 대한 공무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바로 4번이죠. 이게. 일단 보세요.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서 심사 끝나면 이제 그것을 그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이 파손액이 맞아. 그럼 이게 과연 가치가 얼마나 가는지입니다. 이게 이런 것을 감정기관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증빙 자료를 통해 가지고 뭐 한다?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배상 금액을 뭐 10만 원, 1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해서 그 배상 결정서를 누구한테 보내주는 겁니까? 청구인에게 보내주는. 그래서 우리 우체국에서 이렇게 물론 지방운영청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방운영청에서 심사해 보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손해가 난 것이 50만 원 난 것 같다. 그래서 50만 원을 바로 뭐 하겠다? 손해배상금으로 주겠다고 결정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손해를 배상 우편물은 그 배상 우체국입니다. 그 배상 우체국에서 이거는 반송불능 우편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반송불능. 그 우체국에서 반송이 안 되기 때문에 우체국 자체적으로 처리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검사 결과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손해검사 조서를 한 통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수치 거부자에게 우편물을 갖춰야 됩니다. 그 수치를 거부했던 우편물하고 함께 누구한테 요 조서하고 우편물을 같이 뭡니까? 수치 거부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한동안 우체국에 보관하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제 왜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게? 손해배상에 공무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뭐 할 수 있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이건 행사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야. 할 수 있다. 언제?
바로 이 해당 공무원이 여러분들이 고의로 했을 때, 고의나 또는 뭐냐면 중대한 뭐 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죠. 그럼 여러분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해당 공무원이 고의로 그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고의로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그 공무원으로서 이게는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해서는 안 될 실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실수해서는 안 될 그런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래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뭡니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게는 여러분들이 사실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네요. 공무원이 잘못했다가 하더라도 국가가 대신 뭐 해주는 겁니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해당 공무원은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는 한은 뭐 하지 않는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편물 손실보상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손실보상입니다. 우편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과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로나 다리를 지나간 경우, 우편업무를 수행 중에 도로의 장애로 담당이나 울타리 없는 집도, 전답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피해자가 청구하는 경우, 우편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 등이 도움 요청에 의해서 도움을 준 자가 청구가 있는 경우, 우편업무 종사자가 고의나 과실에서 우편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바로 4번이죠. 여기에서 보세요. 손실보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 뭘 배웠습니까? 손실보상 이게 배웠어요. 그럼 보세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배울 때에 차이가 앞에 손실이 아니라 했죠. 바로 배상이냐 보상이냐만 구별한다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상하면은 뭐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냐 위법입니다. 위법. 그러면 공무원들이 뭘 위해서 법을 위반해서 우편법을 위반해서 요건 여러분들이 뭡니까? 적법한 겁니다. 우편법을 위반하지 않았어 이게. 그럼 쉽게 말해서 바로 이 우편에 종사하는 자가 법대로 하다가 손해가 나면 뭐고?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해가지고 손해를 줘서 뭐가 된다? 배상이 되죠. 그럼 보세요. 봐요. 우편업무 종사자가 고의나 과실의 우편물의 손해에 생겨서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은 뭐예요? 법을 위반했죠. 그럼 이건 여러분이 사실은 뭐가 돼? 손실보상이 아니고 손해 뭐가 돼야 됩니까? 배상이 돼야죠. 첫 번째 보세요. 우편업무 종사자들은 뭐 할 수 있으냐? 유료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통행료 내지 않고 갈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바로 이건 우편법에서 그렇게 가도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보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편 종사자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폭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길이 유실돼서 그러면 길이 유실되다 보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전답, 논밭이라든가 이렇게 마당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우편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혹시라도 남의 뭡니까? 뭐 채소밭이라 이런 걸 파손시킬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법으로 그렇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야? 보상이 맞죠. 그 다음 보세요. 운송원 이런 등이 그 집에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했죠? 그럼 내가 이제 도와줬단 말이야. 도와주다 보니까 내 일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도와주면서 나한테 재산적인 손해가 났다 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 돌려도 하면 요청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말한다. 손실 보상. 그래서 여러분이 1번, 2번, 3번은 다 뭐가 되고 손실보상이 되고 4번은 뭐가 된다. 손해배상이 되는 겁니다. 손해배상이. 그 다음에 우편 이용 중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청구 사유, 청구 금액 등을 적은 청구서를 운송원 등이 소속하고 있는 지방우정청장을 거쳐서 우정사 본부장에게 제출한다. 청구서 제출 시 운송원 등이 소속하고 있는 우체국장은 청구 내용에 대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야 된다. 손실보상의 청구 기한은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보수나 보상금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보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보수나 보상금액의 청구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5년이며 현금이나 우편료 등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옳은 걸 물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답이 2번이 되죠. 보세요, 이게.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1번 보세요.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청구 사유라든지 청구 금액 이런 등을 적은 뭐를 청구서입니다. 청구서를 운성원 등이 소속하고 있는 누구? 지방우정청장이 아니고 누굽니까? 우체국장이죠. 그래서 우체국장을 거쳐서 우정서 본부장이 아니고 누구한테? 지방우정청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우정청장에게 뭐 해야 돼요? 이거를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우정청장에게. 그래서 답이 이거는 옳지 않죠. 그래서 이제 청구서를 다 맞았는데 바로 그 운성원에 소속된 우체국장을 통해 가지고 바로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때 봐서 청구 제출 시 이제 운서 소속하는 우체국장, 그 우체국장을 거쳐서 했잖아. 그래서 이 우체국장은 청구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말하는 겁니까?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옳은 거니까 답이 이제 2번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손실보상의 청구 기한은 그 사실 날부터 해가지고 2년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1년이죠. 이거는 손해배상이든 손실보상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1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신청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보수나 보상금액 결정이 났어.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배상금이나 보상금이 결정되어 날아왔단 말이야. 통지가 와서. 거기에 나 승복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거는 형사소송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민사소송이 돼야죠. 그러니까 형사가 아니고 이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죠. 그다음 이제 보수나 여러분들이 보상 금액의 청구 기한은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게 5년이며 이게서 다음날 5년까지는 맞아. 5년이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 통지를 다음날 받은 날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5년. 그 다음에 현금이나 우표로 등으로 지급하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이라든가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요?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비로 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전액을 현금으로 주고 우표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다 청구 우편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때 반환할 때는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우표로 줄 수 있다 했어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하지만은 바로 손해배상이라든가 또는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무조건 뭐로 줘야 된다? 현금으로 일시비로 줘야 됩니다. 현금으로 이게. 그래서 현금으로 일시비로 주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입니다. 그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예. 우정사 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이 실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이용자가 불친절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했다고 문서라든가 구도,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고할 수가 있다. EMS 이용 중 종수록 조사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에 5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 1내에 10kg까지의 발송할 수 있는 무료 발송권을 지급한다.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의 신고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다. 바로 답이 3번이죠. 예. 여기서 먼저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우편 서비스란 말이야. 우편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면 결국은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마다가 죄송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불친절한 응대 이런 등으로 여러분들이 EBS 우체국 갔어. 만약에 우체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바로 오실 때에 뭐 신분증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도장하고 이런 걸 가져오라고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체국에 나와주세요 했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우체국 갔더니 뭐 신분증 보여달라, 뭐 도장 가져왔느냐 묻는다 하는 거야. 이게 그 신분증 안 가져가서 집에 와서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이거를 꼭 뭐 문서로 하는 건 아니겠어요. 문서로 해도 되고 구두로 말로 해도 되고 전화, 뭐 이메일 다 가능합니다. 신고 다 가능해.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신고가 되면은, 그 이제 신고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입니까? 15일 안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내가 이회에서 5층을 방문했단 말이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15일 경과되면 뭐다? 이거는 기한이 완료됩니다. 기한이 완료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3번 왜 틀렸습니까? EMS 이용 중에서 종취록 조사나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응대를 뭡니까? 5일이 아니고 며칠입니까? 3일 이상 지연 응대합니다. 그럼 3일 이상 지연 응대하면은 1회 뭡니까? 이때는 3일 지난 1회에 뭡니까? 3kg이죠. 3kg의 무료 발송권을 주죠. 그럼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종취록 조사를 이걸 신청했단 말이야.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결과를 뭐 해야 되는데 3일 이내에 나한테 응대해 주라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좀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걸 알려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에는 1회에 3kg, 그 EMS를 3kg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무료 발송권 1회권을 주죠. 그 다음에 동일인이 같은 달에 여러분 EMS가 바로 분실이라든가 파손된 거 2회 이상.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사람이 한 달에 보세요. 내가 발송한 EMS가 2번 이상 뭐 했다 하는 겁니까? 파손되거나 분실된 거야. 짜증나야 안 나요? 짜증나겠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1회 몇 킬로그램까지, 그래서 10kg까지죠. 그래서 10kg까지에 대해서, 아까는 3kg 아니고 3만원. 여기서 이제 요 경우는 3만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3만원에 대해서 무료 발송권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일인이 한 달에 몇 번 이상, 2번 이상 내가 EM에서 손망실 당한 겁니다. 손망실 당했을 때는 바로 1회 10kg까지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무료 발송권을 나한테 뭐합니까? 지급해 주죠, 이게.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요 3일 이상 응대 지연했을 때는 3만원 무료 발송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동일인이 한 달에 2번 이상 손 망실된 경우에는 뭐다? 1회에 10kg까지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발송권을 주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이라든가 손실보상, 이용자 실비직업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우체국 직원의 잘못이나 불찰, 응대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우편물의 그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의 차이가 없으면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무기명 신고나 우편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스스로 우체국을 방문한 경우는 실비직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할 우체국장은 손실보상금 심사 시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며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 뭐요? 바로 몇 번? 4번이죠. 예. 여러분들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때 관할 우체국장이 합니까? 지방우정청장이 합니까? 지방우정청장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 심사하는 것은 관할 우체국장이 아니요. 아까 여러분 관할 우체국장은 의견서를 첨부하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할 우체국장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지방우정청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우정청장이 바로 손실보상금의 심사 시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가 있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배달 우체국에 도착한 등기 우편물 중에서 바로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 청구가 불가한 우편물이 아닌 것은,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로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변경할 수 있는 우편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우편물은 변경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겠단 말이야. 특별 송달, 선거 우편, 냉장, 냉동보관에 필요한 우편물, 안심소포. 뭐요? 바로 이건요. 안심소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송달은 주로 말하겠죠.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이루어지는 이 특별송달은 여러분 주소 변경 이런 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 법원에서 이게 재판과 관련된 서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거우편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이게는 여러분 선거우편은요, 여러 현재 선거를 행사할 수 있는 주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 주소지에 있는 사람만 한해서 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로 그 사이에 이사 가면 그쪽 지에 가서 선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거는 선거우편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이제 냉동 뭡니까? 냉장우편,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안 되는 게 뭡니까? 이 외에도 내용정리우편 같은 거. 내용정리우편에서 주소 변경하려고 하면은 내용문 안에 거 주소도 뭐 해야 돼? 같이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럼 얘는 안심소포는 뭐예요? 이거는 보험소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안심소포는 바로 보험소포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이거는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수취인 주소 성명 변경의 청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은 것은. 청구권자는 발송인이며 우편물에 배달되기 전에 신청할 수가 있다. 내용 정리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 성명 변경 청구가 불가하다. 변경 전의 사항은 검은 선을 두 줄 그었고 그 밑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한다. 발송인 청구에 의한 주소 성명 변경의 청구의 경우 우편 집중국으로 발송하기 전까지는 일반 우편물은 이용 수수료가 무료이다. 이거는 조금만 이거는 일반 우편물만 하면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그죠? 요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1번 보세요. 우리가 수취인 주소성 변경에서 청구권자는 발송인도 되고 누구도 돼? 수취인도 됩니다. 발송인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주소하고 성명 변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송인은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도 변경이 가능한데 수취인이 청구합니다. 수취인이 청구할 때는 여러분 성명 변경은 안 돼. 주소 변경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청구권자가 발송인이 아니고 발송인 또는 누구 수취인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편물이 뭐 되기 전에 배달되기 전에야 배달되고 나면 주소 변경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이미 배달 완료됐기 때문이죠. 두 번째, 내용 정리 우편물은 여러분들이 요 주소 변경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겠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야. 가능은 한데 다시 내용문을 새로 작성하든지, 원래는 내용문서는 내용문서에 있는 주소 성명하고 봉투에 있는 주소 성명이 뭐 된다 했죠? 일치돼. 만약에 이 봉투에 있는 주소 성명을 변경하려고 하면 안에 내용문에 있는 것도 뭡니까? 주소 성명을 변경시켜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아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청구는 가능한데 그 절차가 이렇게 안에 있는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하고 그다음에 봉투에 있는 주소가 뭐야 돼? 일치하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발송인 청구에 의한 주소 성명 청구의 경우에 우편 집중으로 가기 전,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접수 우체국에서 집중으로 가기 전이기 때문에 갔다고 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용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그럼 갔다고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가기 전까지야. 이런 일반 우편물이든 소포 우편물이든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통소 우편물이든 소포 우편물이든 간에 다 뭡니까? 이용 수수료가 이런 무료죠. 안 갔으니까 이게. 그 여러분 우체국 내가 처음에 발송하려고 했는데 주소 내가 전화했는데 보니까 주소 바뀐 거야.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주소 변경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 주소 변경 청구할 때는 그때는 수수료가 뭡니까? 당연히 무료. 그래서 아직까지 집중국으로 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일반 우편물만 이용 수수료가 무료다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이거는 좀 말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일반 우편물이나 또는 뭐 소포 우편물이나 다 여러분이 뭐 등기 우편물이든 다 마찬가지야. 그럼 일반 우편물이든 뭐 등기 우편물이든 뭐 여러분들이 등기 소포든 동상이든 다 여러분들이 우편 집중으로 가기 전이라 말은 현재 내가 우체국에 접수한 우체국이 있단 말이야. 우편물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 한다는 뜻입니까? 주소 변경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때는 주소 변경을 청구하더라도 이용 수수료가 뭐가 된다? 무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여러분 이제 보관 우편물 제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이제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좀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관 우편물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